안녕하세요. 솔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페라 유령 챕터 21 오페라 하우스의 지하실 파트 3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전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제가 올린 파트 1과 2 영상을 먼저 봐주시고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버벅거리더라도 끝까지 예쁘게 봐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완전히 둘만 남게 되자 페르시아인이 라울에게 일어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라울이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눈높이로 총을 들어 사격태세를 갖추지 않자 페르시아인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세를 유지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계속 쓸데없이 이러고 있으면 팔만 아파요. 목표물을 제대로 겨냥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총을 다른 손으로 들어요. 저는 왼손으로는 총을 못 쏩니다. 그러자 페르시아인은 이상한 대답을 했다. 라울의 복잡한 머릿속으로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은 아니었다. 오른손으로 쏘느냐, 왼손으로 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한 손을 들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총은 주머니에 넣어도 상관없어요. 페르시아인은 계속 말을 이었다. 이것만은 확실하게 따라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난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겠어요.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알았으면 조용히 하고 따라와요. 모두 5층으로 이루어진 오페라 하우스의 지하실은 정말로 거대했다. 페르시아인을 따라가던 라울은 이 복잡한 미로 속에서 그와 함께 있지 않으면 어땠을지 상상해 보았다. 그들은 지하 3층으로 내려갔다. 지나가는 길에는 여전히 희미한 등불이 비추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페르시아인은 더욱 조심하는 것 같았다. 그는 계속 뒤돌아보며 라울이 팔을 제대로 들고 있는지 확인했다. 총은 주머니에 들어 있었지만 마치 금방이라도 총을 쏠 것 같은 자세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갑자기 커다란 목소리가 들려와 두 사람은 자리에 멈추었다. 위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다. 문지기들은 전부 무대 위로 경찰서장님이 찾으십니다. 발소리가 들리고 어둠 사이로 그림자들이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페르시아인은 무대 장치를 받치는 어느 버팀대 위로 라울을 잡아 끌었다. 순식간에 그들의 위아래로 오랫동안 오페라 무대 장치를 나르느라 허리가 휜 노인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중 어떤 이들은 간신히 걸음을 뗄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 대부분은 습관적으로 허리를 구부린 채 손을 내밀어 닫아야 할 문을 찾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때 무대장치 담당자로 일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기운이 빠져서 그 일은 계속할 수가 없었다. 그나마 오페라 하우스 경영진들의 배려로 이곳에 남아 무대 위아래 문을 닫는 일을 맡고 있었다. 그들은 쉴 새 없이 건물 아래부터 위까지 돌아다니면서 문을 닫았다. 당시만 해도
그들은 외풍을 쫓아내는 사람들이라고 불렸다. 지금쯤은 모두 세상을 떠났겠지만 말이다. 외풍은 배우들의 목소리에 무척이나 해롭다. 페르시아인과 라울은 불편한 목격자인 문지기들과 마주칠 일이 없어졌으니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문지기들 중에는 할 일이 없거나 잘 곳이 없어서 오페라 하우스에서 자는 경우도 있었다. 두 사람이 지나가다 바닥에서 자고 있는 문지기가 발에 걸리기라도 한다면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할 텐데 미프르와 경찰서장이 문지기들을 소집한 덕분에 안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만 남아있는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다. 문지기들이 올라갔던 길에서 다른 그림자들이 내려왔다. 그림자들은 각자 작은 등불을 들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등불이 사방으로 움직였다. 잠깐 저 사람들이 뭘 찾는지 모르겠지만 금방 우리를 찾을 거예요. 빨리 가야 합니다. 손을 들고 총 쏠 준비를 해요. 팔은 구부리고 좀 더 손은 눈높이로 올려요. 결투할 때 발사하라는 말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 권총은 주머니에 그대로 둬요. 권총은 주머니에 그대로 둬요. 서둘러요. 계단 아래로 가요. 손을 눈높이에 두라니까요.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이쪽 계단으로 어서. 지하 5층에 도달해서야 페르시아인은 숨을 내쉬었다. 지하 3층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해. 그러는 것 같았지만 눈높이로 든 손만큼은 그대로였다. 라울은 페르시아인이 왜 권총은 주머니에 넣은 채로 손만 그럴듯하게 눈높이에 들면 방어 자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갈수록 의아할 뿐이었다. 그러나 페르시아인은 라울에게 깊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는 라울에게 제자리에 있으라고 하고는 그들이 방금 내려온 계단을 몇 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어리석었어. 등불을 든 사람들은 조만간 전부 물러갈 거예요. 순찰 도는 소방관들입니다. 두 사람은 5분 동안 더 기다렸다. 그런 다음 페르시아인은 라울을 데리고 다시 계단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갑자기 멈춰서라는 몸짓을 했다. 어두컴컴한 앞쪽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다. 엎드려요. 페르시아인이 속삭였다. 두 사람은 제자리에 엎드렸다. 아슬아슬했다. 이번에는 등불을 들지 않은 그림자 하나가 지나갔다. 망토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느껴질 만큼 그들에게 거의 닿을 듯이 가까웠다. 어두웠지만 그림자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망토로 뒤덮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림자는 발로 벽을 스치면서 가끔씩은
모퉁이를 툭 치기도 하면서 사라졌다. 휴, 간신히 피했군. 저 그림자는 나를 알고 있고 2번이나 관장실로 데려갔어요. 극장 경비원인가요? 그보다 훨씬 지독한 놈이죠. 페르시아인은 더는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만 말했다. 그가 아닌가요? 그라니요. 뒤에서 오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항상 그의 노란 눈을 먼저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오늘 밤 우리의 보호책이 될 거예요. 만일 그가 뒤에서 살며시 다가오기라도 한다면 손을 눈높이로 들고 총 쏘는 자세를 하고 있지 않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페르시아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문득 2사람 앞에 타는 듯한 얼굴과 노란색 눈이 보였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봐요. 안녕.